중요한 것이 인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인물이라는 것을 그냥 인물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 옆에 적혀져 있는 이 6가지는 제가 글 쓸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6가지 형태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즉 시간, 공간, 인물, 사건, 주제, 중심 소품이나 이미지. 사실 영화과의 모든 이야기 구성의 형태는 물론 안에 있는 문제 유형은 다르겠지만 이 형태, 즉 이 6가지 중에서 일부분들이 복합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인물이나 공간이나 시간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소품이 중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보통 뭐 유식한 말이 적혀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혜종이나 이런 교재로 많이 쓰고 있는 책에서 나오는 이제 부분이죠. 이 프로타고니스트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 속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이 아주 뭐 훌륭하고 유명하고 뭐 대통령이어야 되고 이럴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프로타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항상 뭔가 꿈꾸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책에서는 욕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표, 꿈의 크기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절실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그 꿈이,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럼 정말 재미없는 거죠, 글이.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뭐죠? 나는 한혜종에 가고 싶어. 다음날 한혜종 합격. 으아, 제일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목표가 바로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쳐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뭔가 막는 존재가 등장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타고니스트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편 영화에서 보는 것들을 보게 되면 꼭 인물이 아니어도 돼요. 장편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나 어떤 소품이나 아니면 공간, 왜 이 공간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타고니스트는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이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은 계속 그거를 목표를 못 이루게 막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기겠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 갈등이 그러면 한번 갈등 생겼으니까 나는 포기할래. 이게 아니죠. 또 다시 그걸 가려고 내달리겠죠. 그럼 이쪽은 또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갈등의 연속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사건의 흐름을 만들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다시피 시간, 공간, 인물, 사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이 글을 끝내겠다. 밝게 해피엔딩으로 어둡게 새드 엔딩으로 아니면 열린 결말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등등등 똑같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정확한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람이 그거를 해석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그 사건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글을 쓴 사람의 자신의 주제관 자신의 세계관, 그죠? 다른 말로는 자신의 가치 판단, 이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혜종이든 서울예대든 중앙대든 어떤 학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제관이나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글 쓰는 사람들은 아주 천재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식만 알면 그냥 합격하겠네. 그럼 참 쉽겠죠. 실제로 한혜종 1학년 수업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그 교수님께서는 시나리오 책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거짓말하는 글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써놓고 나면 이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 10년 넘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백 명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거겠죠? 해봤는데 70% 이상이 그 학생들이 쓴 것과 비슷한 트랙을 써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또는 깊이 있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는 6가지 형태의 조화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해야 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러니라든지 뭐 또는 역발상이라든지 딜레마라든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볼 것인가.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은 인물이 어떤 다른 일을 하는가.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공간에서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등등등. 알레고리 우화하시죠? 이야기 전체에 거대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